우리나라 건물도 선진국형 종합 서비스를 맡겨야 됩니다. 요즘 제 회사에 문의 주시는 건물 중에 이 하자 문제가 70% 이상입니다. 특히 5년 미만 된 신축 건물의 하자 문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하자 보수 업체에 수차례 접수했지만 수개월째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였지만 매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 입주해서 분양업체한테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건물에 관해서 소송을 가야 할지 아니면 마냥 기다려야 할지 이 신축 건물 하자 보수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준공 시점부터 5년 차까지 방수 기간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시면 신축 아파트, 빌라 등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축을 건축한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담보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기산일을 산정한다면 2016년 이전 우리나라 주택법이 개정법으로 변경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2016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1, 2, 3, 4, 50년에 대해서 기산일을 정산했었고 2년, 3년, 5년, 10년으로 각 연차별로 이전에 2013년도 이전에 하자증권이 6장 있었던 거를 기준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4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승인난 건물,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2020년 6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만 4년 차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동안의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담보기간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입주자가 시행사나 시공사나 분양사에게 하자를 요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시행사는 15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든가 15일 이내에 보수계획서를 제출해서 완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쉽게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가 일단락 된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건물 특성상 이 분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하자 판단을 의뢰해서 또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주민의 권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증금이 들어있어서 기본적인 불이행인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건축 초기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넣어놓은 3%의 하자보증금을 청구받아서 그들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전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셨을 텐데요. 하자의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나 또는 소송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하자심사라는 말을 씁니다. 건축물의 내력구조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전부 또는 정부에 의한 전체를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하자심사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해서 관계 법규에 맞게 분쟁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공하자, 미시공하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하자들을 이렇게 용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는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하자일까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실 시공이 있고요. 건축물 하자가 있고 하자의 원인에 따른 하자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보시면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기산일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들어갔을 때
신축 건물에 내가 첫 키를 주고 받고 들어갔을 때는 기본 2년 동안의 마감하자를 볼 수 있습니다. 2년입니다. 도배, 마루, 몰딩, 들뜸, 곰팡이, 단열 등의 다양한 것들의 마감 공사를 2년 안에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3년 차에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시는 전기, 가스, 설비 등의 기본적인 또 하나 단열.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이제 장마철에는 습한 기온이 있지만 겨울철에는 필로티 구조의 빌라 같은 경우는 2층 바닥 또는 복층이나 옥상층에 있는 건물들은 천정에서 내려오는 단열 부분이나 각종 창틀에 발생하는 결로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단열 부분이 취약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정되면 이것 또한 다 하자입니다. 그리고 5년 차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흔하게 아는 지붕공사와 방수공사의 하자 등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요. 대개 이 10년 차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5년 차에 있는 이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2년 차에 발생할 수도 있고 3년 차에 발생할 수도 있고 최대 5년 차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젠 장마잖아요. 장마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누수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충분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축 빌라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시면 하자보수 업체들이 영업을 오시는 걸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오는 경우는 이 소송을 관련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하자보증금 청구에 관련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하자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0년 동안의 하자를 책임져 주기 위한 3%의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건축주가 10년 동안의 하자를 보기 위한 어떤 입주민 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3%의 비용을 10년 동안의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로 찢어서 건축주가 각 연차마다의 하자를 잘 봐줬을 때는 건축주의 비용으로 넘어가고요. 혹은 이 각 연차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건축주가 하자를 안 봐주든가 아니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봐주면서 시간만 때우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입주민의 권리로 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무조건 옳은지 아니면 하자보증금과 별개로 소송만 하는 게 무조건 옳은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청구를 간단히 보시면 관리단, 우리가 흔히 아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자진단기관이나 보수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하자진단기관과 보수업체를 통해서 관계보증사의 현금 변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관리단 주관으로 이 현금 변제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이 예치돼 있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기간이 45일 이내 받는다면 이 받은 기금을 가지고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걸 우리 하자보증금 청구 공사라고 합니다. 장점은 보상금, 이렇게 우리가 보상금이라는 말이 좀 뭐한데요. 보상금이 아니고 정확한 용어는 하자담보책임비용,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 수령까지 최대 45일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 시 수건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건사업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 업체들이 하자보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사도 하세요. 펜스도 치시고 정자, 마루도 만드시고 하지만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하게끔 공동주택관리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에 그 비용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벌금이 있겠죠. 그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보수공사 시 수건사업 등에 대한 융통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의 보수 마무리로 그 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한 확대를 방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 발생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이 기본적으로 민법에 준용돼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은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자보증금이라는 단순하게 이 보증금으로 책정된 주택법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법조금, 민법소급조금, 민법도급의 편의에 관한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 이외에 가름하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하자 외에 미시공, 오시공, 설계상 하자 등의 보상금은 결여돼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증금이고요. 하자 소송을 들어보시면 관리단 주건으로 하자 진단 기관이나 전문 변호사를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요. 법원 감정으로 하자 판정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필요하죠. 소송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도 소송, 가장 확실한 것도 소송, 그리고 또 하나 하자의 근본적인 대안을 법률적 판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놓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으로부터 좀 신뢰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4년 정도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입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반적으로 하자 소송이 필요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장들을 보면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를 굉장히 많이 신뢰합니다. 자,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하자 소송에도 단점이 있죠. 하자 소송의 단점은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최대 거한 2년 6개월, 한 3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이 소요되죠. 그리고 판결 확정 시까지 보수공사가 일시 중단이 됩니다. 긴급 하자 발생 시에 개인 집은 개인이,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별로 보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 청구와 하자 소송의 장단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증금을 청구해서 하자보수 용도로 하자보수 공사만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모든 업무는 이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관리업체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꽤나 많이 있죠. 한 지역에서 아파트가 하자 소송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의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분양자나 매수인 입장에서 하자로 문제 많았던 아파트를 들어가길 원할까요? 아니면 조금 소리가 덜한 아파트를 들어가길 원할까요? 그거는 지역마다 각 소비자들마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하자 보증금과 하자 소송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관이 출범한 지 거한 만 1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기관을 이용하려는 관리업체나 하자보수업체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분들이 이 기본적인 하자심사 분쟁조정에만 이용하시면 단돈 10,000원에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회를 이용하신다면 기본적인 하자에 관련된 것들을 얼마든지 권리를 보상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자보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깔끔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집에 살다 보면 말이죠. 굳이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그런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하자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집에 살다 보면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 관리업체에서 이건 건물 뭐 이상으로 생긴 하자가 아니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뭐 잘못했는데요. 이거를 밝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걸 밝힐 수 있도록 이 하자의 기준을 전문가님께서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뭐 빌라, 아파트, 뭐 상가,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이 공용 공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요. 과연 이게 하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자면 내가 잘못한 거면 내가 고치면 되는데 이게 과연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쳐야 되는 비용인가? 혹은 시공을 잘못해서 이거는 시공사가 고쳐줘야 되는 비용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몇 가지의 장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해놓은 기본적인 하자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결로하자. 자, 우리가 흔하게 단열 공간에 대한 창호에 발생한 결로가 많죠. 자, 일반적인 창고에 사람이 들어가서 숨만 쉬어도 온도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온도차가 발생할 때 설이나 입김을 통해서 서리가 맺혀서 물방울이 생기는 걸 우리가 결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한겨울철에 생각해 보시면 창밖은 냉탕, 창 쪽 안에 있는 우리 집 거실은 열탕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창틀과 창틀 사이에 열탕과 냉탕이 마주치는 그 온도차로 인해서 이 결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결로가 과연 내가 집안에서 온도를 많이 틀어서 난방을 많이 틀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우리가 단열 기준이 미흡해서 생겼는지를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창틀 문 주위에 몰탈 또는 우레탄 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때 진짜 죄송하지만 5년 전 신축 빌라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로하자를 봤을 때는 우리가 비단열 공간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베란다, 발코니는 제외하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닥 타일 들뜸. 일반적으로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들뜬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 들뜬 상황도 우리가 하자다. 그리고 바닥 타일의 균열. 당연히 이런 거죠. 수분양자나 매수자는 단순 망상균열이라서 얕은 균열까지도 보고 사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균열도 모두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호 작동 불량 당연히 하자죠. 욕실 문턱 높이. 우리가 어떤 집들을 보시자면 아파트 같은 데 어떤 데를 하는데 샤워를 하고 나면 꼭 거실로 물이 이제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 욕실 문턱 높이 부족 시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자다라는 거죠. 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닌 집도 있지만 욕실 거울. 우리가 신축이라 그래서 신축이 깨끗해서 들어가는데 몇 개월 안에 욕실 거울장이 밑에 약간 반점처럼 계속 뭔가 피어오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 하자다. 변색하자. 그렇죠? 그리고 CCTV 사각지대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하자의 기준은 미시공, 오시공을 제외한 구조상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깨끗한 물건은 깨끗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정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콘크리트 보수규절 하자의 범위 예전에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이 콘크리트 균열, 그러니까 그 미금은 하자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미금은 하자가 아니다. 왜? 콘크리트가 양생하면서 이미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발생되는 그 균열이 어떻게 하자냐. 하지만 2013년에 대법원 판결에 보시면 미금도 하자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집에 이런 균열, 방화문 틀에 있는 균열, 뭐 세탁실의 균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자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아시고 하자가 꼭 소송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건지 혹은 보증금 청구로만 맞는 건지 또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오늘은 이 하자보수의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